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어제 오늘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강남장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또 분양시장의 각종 규제들을 일제히 풀면서 이 하루 새 급반전된 분위기인데요. 자, 이를 신호탄으로 보고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 의식이 제기됐기 때문에 뭐 3기 신도시다, 각종 개발 계획이다 해서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성은 충분히 인식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반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값 상승의 주범을 이제 수요 쪽 투기 세력으로 보면서 이 수요 쪽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이쪽에 보면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을 보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이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물꼬를 좀 트게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도래되지 않았느냐 보시면.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대상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상위 1, 20% 정도의 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죠.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뭐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확실하게 변화가 되고 나머지 한 80% 정도의 세력들은 그 1, 20%를 상위 1, 20%를 쫓아가게 마련이 되는데요. 어떤 그런 상위 20% 정도의 다주택자들이 좀 물꼬를 트면서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부동산 거래도 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좀 반등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셔서 아주 시원한 해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조금 사연을 자세하게 보내주신다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 좀 해결해 드릴까요? 현찰이 한 5억 있는데요. 네. 아들 명의로 송도 아니면 신도시 네. 고덕지구에 세주 많고 살까 해서 문의드렸어요. 자, 지금 여유 자금이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 송도 네, 신도시나 고덕 신도시 이쪽을 보고 계신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투자 목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드릴 테니까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그 송도 쪽하고 네. 송도 신도시하고 여기 고덕, 네네. 네, 고덕을 이제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를 좀 관심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이제 뭐 아파트를 좀 마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자녀분 근데 자녀 명의로 한다고 보면 투자해놨다 아직 뭐 자녀분이 결혼을 하신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가요? 결혼했어요. 결혼하셨고. 네. 근데 송도랑 이 고덕이면 너무 머니까 뭐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이런 생활권은 어느 쪽이신지? 직업군인이라서 이동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송도랑 고덕이랑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신 거군요. 아니 거기에 좀 연고가 있고 연고가 그래서. 있으시고.
네, 연구를. 일단 전체적으로 신도시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도시를 새롭게 다 꾸려가지고 만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일자리도 들어가고 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네. 텐데, 네, 일단 송도하고 고덕을 비교했을 때는 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이잖아요. 네, 인천에 네, 내후년까지 공급 예정된 물량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이쪽에는 좀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천의 그 주택 아파트들 가격들이 뭐 송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이 네.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이 쌀 때 아니냐 해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텐데, 네, 일단 공급량이 굉장히 내년까지 많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러면 공급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시간이 또 무시 못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하락한 가격으로 계속 횡보함 내지는 계속해서 우하향할 그러니까 우하향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뻔히 보이는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송도에 또 GTX에 대한 호재도 있고, 네, 현 대통령께서 또 GTX의 사업을 빨리빨리 좀 진행시켜라라고 하는 호재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론 괜찮겠지만, 네, 고덕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송도보다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저 같으면 고덕을 좀 더 깊게 관심 있게 보면서 고덕 쪽에 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고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여기도 꽤 많이 올랐죠. 그런데 네, 그냥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인생 연륜이 있으시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려면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예, 이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막 네. 그저 막노동하고 이런 거 말고 네,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고액 소득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네, 그런 일자리가 탄탄하게 되면서 이 일자리가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덕에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여기 삼성 반도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 또 뭐 공단으로 해서 삼성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이제 막 여기에 대한 관련 업체들, 하청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일자리는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자리들이 늘어날 거예요. 딱 일자리가 예를 들어 10만 개다 해서 10만 개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10만 개, 15만 개, 20만 개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계속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그러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도 계속 일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은 상승을 좀 많이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잘 주변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거 단지 안에 뭐 상업 시설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질 거고, 당연히 상권 안에는 가장 또 집값에 또 좌지우지 되는 네, 학원과 뭐 형성이 되면서 학군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신도시가 장점이 뭐냐면, 그냥 일반 구도심 같은 곳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때 해갖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도시는 그림을 쫙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들어가는 게 다 예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굉장히 좀 살면 살수록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곳은 이 고덕 신도시는 시청자분께서 참 잘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이쪽도 지금 가격들이 많이 조금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격이 그냥 하락한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 하락할까 이런 것들을 크게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네, 절대 신이라도,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가장 바닥일 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싶으면 그냥 가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얘가 떨어질 확률보다 앞으로 얼마 정도 그래 뭐 떨어진다고 칩시다. 떨어져 봐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훨씬 크거든요. 아, 예. 그럼 어쨌든 뭐 매수해가지고 차라리 이 하락한 시기에서 내가 좀 더 쌀 때 잡으려고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보다는 가서 좋은 아파트 있죠. 네, 향도 좋고 층도 좋고 집 관리도 네.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직장에 좀 가까이 있고 뭐 이런 네. 쪽으로 해서 그냥 무리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에 맞다라고 싶으면 매수하셔서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면 당연히 네. 상승장에서는 그 집 먼저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규제 완화책도 발표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도 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 관심 갖는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에 먼저 관심을 가져요. 예. 고도 여기 좋다라는 건 시청자님만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전국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데부터 가격들이 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아, 예. 미리 먼저 가서 선점해 놓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구정 안 해요? 구정. 뭐 엄동설안에 가서 집 사는 건 그렇고 네. 뭐 봄 시장이라든가 뭐 꽃피는 네. 춘삼월 음력으로 그러니까 한 4월 5월 시장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쭉 꽃놀이 삼아서 한번 돌아다녀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미나에 한번 가가지고 추천 좀 해주세요. 이제 갈게요. 신청해가지고. 네네 저희 네. 이제 방송 말미에 그 상담 전화 나오니까 그쪽에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오시면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기다리진 마시고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매수를 서둘러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좀 고민하고 계시고 좀 혼자 선택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 참석하셔도 되니까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283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합정동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지 투자 목적이신지는 뭐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 합정동 쪽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다면 지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실 때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포구 합정동에 그 문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35-16번지라고 이제 얘기하신 건데 요 번지대가 지금 보시면 모아타운 이번에 이제 2차 선정 지역 권역이거든요. 그러면 성산초등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된 요 권역 내에 있는 여기가 지금 이제 모아타운 합정동 2차 선정 지역인데 이 합정동의 특성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구 합정동이라는 곳이 보면 일단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상권이 뭐 홍대 상권이니 신촌 상권 이런 쪽으로 막 발달이 돼 있고 저쪽에 상암동 쪽에 조금 좌측으로 가보면 상암 업무타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합정동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월세 수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뭐 임대 주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으니까 가격도 잘 받고 공실 없이 그냥 잘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월은 지나고 그러다가 주택이 노후되면 그냥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세월을 그렇게 그냥 지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 상승장 뭐 이런 쪽들을 같이 경험을 해 보시니까 굉장히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 합정동이라는 입지 자체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굉장히 좋은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2호선 있죠. 6호선 있죠. 또 뭐 경의중앙선, 거기에 강변북로, 내부 순환로 이런 것들이 교통적으로도 또 차량 이동으로도 굉장히 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쪽에 상암 업무단지라든가 아니면은
도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을지로라든가 중구 이런 쪽에 있는 구도심의 일자리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훌륭한데 이 지역이 다른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 내에서도 다른 쪽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유는 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규모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굉장히 적다? 아니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좀 브랜드명의 신축으로 대규모 타운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처럼 워낙 임대가 잘 나가다 보니까 뭐 아파트로 뭐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온 거야. 30년, 40년. 그러다 보니까 주택들이 노후화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개발 압력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딱 이렇게 지정이 돼 버리니까 여기에 이만한 규모의 이만한 타운의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문자 주신 분은 여기에 이제 모아타운 권역 내에 빌라를 갖고 계신 건데 그럼 여기가 아파트로 바뀐다고 보면 지금 이 합정동이 저평가됐던 이유가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지 못한 뭐 그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한강변 쪽으로도 당연히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여기도 뭐 신통이니 아니면은 뭐 모아타운이니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1차적으로 저쪽에 위쪽으로 보면은 망원동 쪽에도 또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쪽 전체가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몇 년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고가 행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모아타운 내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내가 잘 샀구나 아니면 잘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테니까요. 꾸준히 잘 보유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이제 투자 지역을 조금 문의하고 싶거든요. 네. 자, 투자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여유 자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실까요? 아니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이제 나이가 조금 30대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미리 걱정이 되는데 네. 제가 그 자금이 얼마 많지는 않거든요. 네. 1억, 한 1억? 1억 정도로. 네. 네네. 그래서 우리 애 앞으로 조금 뭐 전세 요즘에 뭐 전세 끼고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 보셨어요? 강남 쪽에 좀 역세권 지역 이런데 지인이 조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쪽 가서 자기도 샀다고. 근데 저는 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봤죠. 네. 혹시 그런데 아파트라가 그런 거 있을까 하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여유자금 1억 원 정도로 자녀 명의로 서울 강남권 일대의 아파트 투자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가능한지 네. 혹은 뭐 다른 지역들도 좀 살펴봐야 하는 건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녀 명의로 한번 이제 자녀분의 미래를 한번 이렇게 고민해 주시는 거네요. 네네. 뭐 말씀을 하시면서도 되게 좀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1억 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를 뭐 고민을 하니까 굉장히 자신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파트를 네. 1억을 뭐 갭 투자로 해서 일단 전세 끼고 사놓는다는 게 네. 사실은 쉽지 쉽지 않죠. 않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남 3구 쪽, 강남 쪽을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쪽에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좀 아무래도 많이 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뭐 있을까요? 네. 네, 있는데 네. 일단은 강남 3구예요. 아, 강남 3구요? 네, 강남 3구 하면은 아.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뭐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최상위권이잖아.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전국에서도 뭐 1등 지역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자 돌림이 되겠네. 1억 갖고 1등 지역에다가 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데 네. 일단 강남구라든가 서초구에는 1억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없고요. 그럴까요? 아파트 쪽으로는 지금 이제 단지형 아파트들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없겠죠.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주상복합. 그런데 제가 쪽으로요? 다른 지역들 같은 데는 네.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 이 방송 보시는 또 주상복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네.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금액대도 맞고 그리고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단점을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면 네네. 그건 얼마든지 제가 또 추천이 가능한데 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지금 잘 형성이 돼 있는 곳들이 강남구에서 여기 대치동이 있어요. 대치동이요. 네, 대치동에 보시면 오, 선능력 네. 쪽으로 1, 2번 출구 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네네. 여기 학원과 이제 초입 쪽으로 거기가 이제 미술학원, 예능학원 쪽들이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주상복합들이 있는데 네네. 뭐 한 30세대, 20 몇 세대, 40세대 요 정도뿐이 안 돼요. 아. 그런데도 네. 가격은 네. 20평대가 막 11억, 12억, 15억까지 해요. 어마무지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세금이 높으니까 아. 그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억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대치동 네. 쪽에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한번 봤더니 네. 송파 쪽에 있더라고요. 아, 송파 쪽이요? 네, 송파구? 송파구를 보시면 네. 송파구도 좀 보시면 이쪽에 1차적으로는 왜 국제교류 복합지구다, 9호선 라인이다, 롯데월드 타워다 해서 네네. 이 송파 윗부분, 네. 요 잠실을 위시로 해서 요 윗부분이 먼저 가격이 막 팡팡 뛰고 송파의 중심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네. 요 송파에서 가운데를 건너뛰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동남권 유통단지라든가 거여마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법조타운이 네.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네네. 이 가격의 흐름이 또 하단부로 왔었어요. 아, 네. 그랬다가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이 중간 부분이 되는데 네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시청자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도 요 가운데 부분이 되는 거, 중단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송파구에. 네. 이쪽에 보면은 네네. 어떤 호재들이 있냐 하면 네. 지금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서 가장 이제 혜택을 볼 것들이 보면은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와 완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송파구의 재건축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다 이 중단부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가락동 쪽에 보면 네. 중단부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가락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고요. 그 네. 3호선 이용하면 바로 강남 수서역까지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가락동에도 계룡역이라고 있어요. 네네. 요 계룡역 쪽에 보시면은 계룡역이요? 네네. 네. 요게 5호선인데 계룡역 쪽에 그 나오시게 되면 삼성 그 레미안 쪽으로 나오시게 되면 네. 여기에 테라펠리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제가 시장 조사하기에 그게 아마 20평대가 한 1억 전후 정도로 해가지고 1억에서 1억 한 2, 3천 정도면은 갭 투자로 가능이 한데 그 매매가 자체가 높지 않다고 제가 인식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여기서 보시면 가까울까요? 계룡역에서? 역에서 아마 1분 그러니까 한 몇십 초 그 정도니까 바로 앞이네요. 그럼. 네네. 네. 보시면 여기 뭐 가락 쌍용이라든가 현대 그리고 아래쪽에 문정시형 삼환 아파트 프라자 이런 쪽들이 다 이게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여기 네. 상하 아파트까지. 그러면 네. 이 계룡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다 새로운 아파트 그 재건축 단지로 조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요 역세권 이 계룡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근린 상가들이 새로 신축으로 들어가면서 학원가가 조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쪽에 송파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재건축 대상에 나중에 학원가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비싼 돈 들여서 단지형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동산 규제 완화책 중에 보면은 민간 등록임대 사업자의 그 혜택을 부활한다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 아파트도 등록임대요? 지금 이제 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한 10여 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러면 네. 10년 정도 묶어놓고 각종 세금 혜택 다 보고 있다가 네. 10년 뒤에 여기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던 왜냐하면 주변에 네. 학군이 잘 갖춰져 있을 거니까 네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또 다른 쪽에 한번 관심 갖든가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네네. 송파라는 곳에 송파구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한 1억으로 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니까 네. 한번 이 계룡역 앞에 가셔서 네네. 한번 주변 부동산 탐문하시든가 물어보고 찾아가 보시면 아니면 뭐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아마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데 가서 한번 주말에 좋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럼요. 가셔서 네네네. 자녀분 네. 명의로 해서 좋은 거 한번 선정해 주시면 네. 뭐 이만한 평생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룡역 앞에서 1분 정도도 안 걸린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분 좋게 이 투자처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요. 계룡역 인근으로 직접 임장활동 한번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165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용인시 서천동 4단지 쌍용이에가에 거주 중인데요. 매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용인 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뭐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는지는 문자상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주를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승 여력이 있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용인 쪽에 보시면 이제 용인은 수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용인 지역의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 쪽, 이 뭐 영통구라든가 팔달구라든가 권성구라든가 이런 수원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 쪽에 지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죠. 2023년 그러면 17, 18, 19, 20, 21, 22, 23 7년간 여기에서 딱 2020년 1년 빼고 그렇다면 나머지 그러니까 6년 정도가 엄청 적정 물량 대비 엄청난 초과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이만한 공급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뭐 실수요라든가 뭐 가수요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뭐 새로 막 철도라든가 교통들이 연결이 돼 갖고 사람들이 밀집될 수 있는 뭐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수요가 늘어날 상황은 없는데 공급은 일단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무려 6년 동안.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 6년간 공급된 물량이 일단 이 물량 해소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전세 가격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뭐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해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진 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횡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쪽을 지금 뭐 질문을 제가 잘 듣지는 못했는데 뭐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한다면 여기는 지금 아마도 지금 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매도하셔서 아마 갈아타기 내지는 다른 쪽으로 이사하는 걸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일단 공급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수요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늘어난 공급을 해소할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니까 매도하고 아마 다른 쪽 투자처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부동산 투자 방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수요와 공급을 잘 체크하시는 건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을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네, 이제 여유자금 한 2억 정도가 있고, 또 아이들도 다 서울에 있고 그래서, 네네, 좀 여러 가지 알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뭐 개발, 가로주택 정비구역 이런 데를 좀 사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네네,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유튜브도 보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많아서, 하나 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답심리 쪽에 좀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매수해도 되는 건지 또 매수한다면 언제가 사는 게 좋은지 네, 여러 가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답심리 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네.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답심리 쪽을 한번 보셨네요. 네네. 이제 별- 친구들도 좀 그런 쪽에 네. 요즘 사놓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좀 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좀 보다 보니까 거기가 위치도 좋고 그래서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구분을 상당히 잘 두신 것 같고요. 그래요? 친구분이 부동산 쪽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잘 일단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좀 부동산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던 친구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울 쪽 네. 부동산 앞으로의 좀 화두는 뭐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 뭐 하락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서울을 딱 집어서 서울 앞으로 이제 서울에 대한 이 서울 지역의 부동산의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네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로 선임된 우리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동산에 예전에 뉴타운도 계획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이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공 개발자, 공공 정비 사업들 네네. 이런 쪽과 더불어서 뭐 신속 통합 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이름은 다 달라도 재개발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주택은 항상 서울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거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있는 거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것뿐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 재개발 시장에 좀 관심을 갖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 같은데 네. 그러면 서울 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디를 해야 되는지가 좀 어렵죠. 선택을 딱 선택을 네, 하기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친구분이 답심리를 정해주셨다고 한번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서울은 도시가 뭐 꼭 서울뿐만이 아니지만 일단 서울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서울은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질 때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세워요. 네. 뭐 어느 광역시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지자체나 네. 그냥 마구잡이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는데 그 기본 계획에 보면 네네. 2040년까지의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이렇게 수변,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 지역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역세권 지역들 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 주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앞으로 한강변, 수변, 역세권은 무조건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울을 3대 도심과 7대 부도심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네. 시청자님이 보시는 답심리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서울 3대 도심의 중심인 강남 권역 네. 그리고 7대 부도심의 중심인 청량리 네. 여기를 수직으로 딱 연결하는 라인 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분당선으로도 또 이어지거든요. 아. 그럼 보면은 강남 압구정 바로 위에 성수동이 있죠. 네네. 요 성수동 위에 왕십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청량리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요 라인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개발의 어떤 축으로 형성이 될 건데 네. 보시면 지금 성수동이라든가 뭐 강남에는 사실은 압구정 이런 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여유 자금이 제가 한 2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보시면 청량리에서 왕십리라든가 성수동 이렇게 압구정, 강남 이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지금 네네. 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투자금이 높이 형성이 돼 있고요. 아, 네.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예 개발이 존치가 돼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여기 답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임장을 가보시게 되면은요. 답심리역 8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 여기가 용답동 재개발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GS 리버뷰 자유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지금 막. 네. 그러면서 바로 아래쪽에는 또 용답 역세권 개발이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답심역 위쪽으로 보시면 이쪽 라인이 여기 이제 상업지역 말고 그 위쪽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네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역세권 개발 여기서 350m 반경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거주민들께서 이렇게 막 동의서 진구하고 지금 역세권 개발로 추진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답신이 두산 위부역 그 위부 아파트 바로 옆쪽으로 보면 여긴 또 모아타운을 지금 동의서 막 신청하려고 동의서 진구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네. 그래서 보면 이쪽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도 2억 원대로 네네. 2억 정도로 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억은 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선택지가 아니겠느냐. 시청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그렇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 앞으로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그 위에 청량이라든가 왕십리 또 아래쪽 성수동 이렇게 이어진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여기가 또 청계천 라인을 끼고 있다 보니까 답심이 역세권에 또 평지로 쭉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아파트로 그리고 여기가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또 지역 주민들도 뭐 역세권 개발이니 모아타운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좀 동의서 한참 걷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도 한번 임장 활동 가시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요쪽 지역에 관심 가지고 한번 투자 정말 긍정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도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새해 드리는 선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투자 한번 고려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네네. 산다면은 뭐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요즘 좀 지금 이 방송을 시청자님 빼고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지역들은 서울시에서 이제 몇몇 군데들이 있거든요. 꼭 굳이 저뿐만 아니더라고 해도 다른 네네.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렇게 몇몇 지역들은 전문가들끼리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쪽에는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니까 굳이 네네. 시간 두고 뭐 지금 아까 제가 인사한 말에도 드렸지만 부동산 이제 뭐 규제책도 나오고 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우리네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사회초년생들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늦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전화드린 거라서. 네. 너무 재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데들은 네. 지금 현재보다 장래성이 확실히 더 탁월하게 좋은 쪽으로 판단이 되니까 네네. 그냥 지금 가격이 무겁다 가볍다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가지고 네네. 있는 돈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 미리 가서 한번 선점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꼼꼼하게 임장 활동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세미나나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281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안뉴타운 SK 북한산시티 109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교적 신축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 계속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좀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 이제 미아 뉴타운 쪽에 있는 뭐 미아 뭐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미아 뉴타운 쪽에
있는 SK 북한산시티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단점이라고 했어야 될까요? 약점 이런 것들이 뭐 대중교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도교통, 지하철 교통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됐었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집값 자체도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우이 신설 경전철이 우이 신설선이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2017년도에. 그렇다고 보면 2018년에는 가격이 쭉 올라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지하철 교통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판단이 됐었으면. 그런데 가격을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가격의 추이를 변화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상승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히 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부동산 전공한 사람 중에 굉장히 의아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철도 교통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세 금액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뭐 여기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일단 이제 뭐 금액을 실거래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가격의 흐름이 거의 매매가라든가 전세가에 대한 흐름이 뭐 거의 뭐 그냥 크게 뭐 상향된다든가 하락된다는 거 없이 그냥 평탄하게 쭉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2017년에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9년에 뭐 20년까지도 그렇게 가격에 큰 변화가 있지 못하다가 2020년 후반기, 그러니까 3, 4분기부터 2021년에 최고 금액을 찍게 되는 거죠. 이유를 봤더니 전세 금액이 딱 요때 임대차 3법 시행하면서 전세 금액이 평탄하게 오다가 딱 두 곳으로 갈립니다. 높게 형성되는 가격 하나, 그냥 일반 유지되는 가격 하나.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냥 자동 연장한 분들, 이런 분들의 금액들이 형성이 된 거고 그때 마무리가 됐던 분들은 아 이제 전세 금액 못 올리겠구나 해서 팡팡팡팡 올려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세 금액이 오르감과 동시에 매매가가 그대로 곡선 자체가 전세 금액 상승 곡선하고 매매 금액 상승 곡선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전세 금액의 상승에 따라서 떠밀려서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아파트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항상 선행을 하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7년 금액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도 그럼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최고 금액이 지금 매매가가 20평대 기준으로 해서 24평 기준으로 해서 최고 금액이 7억 1천을 찍었었고요. 그때 전세 금액이 5억 1천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2억 갭 차이가 있었는데 전세 금액이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금액도 떨어진 그 폭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금액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5천에서 1억 정도가 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향후 전망 봤을 때 아직 더 하향될, 더 가격이 하락될 위험은 조금 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재산을 관리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겠습니다. 뭐 우이신선서를 개통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니까 전세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우선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잘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사실은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 흐름들, 방향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894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장안동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 10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안동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보유할지 매도할지 전망 일단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답심리공원하고 여기 저기 중랑천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있네요.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그 앞에 우리가 봤던 미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하고 같은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는 아파트고요. 이쪽에 대장 역할을 하는 아파트가 뭐 사실은 여기죠. 장안 삼성 레미안, 힐스테이트, 요 아래쪽에 현대 홈타운. 이런 아파트 중랑천에 더 가까이 동부간선도로 상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아파트들이 이제 이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는데 그 옆에 이제 더 신축이죠. 2019년에 지어진 이제 3년 차 된 신축 아파트인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세대적으로 비교라든가 뭐 여타 뭐 어떤 전망이라든가 여기는 다 이제 뷰 자체가 중랑천을 바라보고 있는 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호도는 아마도 이쪽이 더 그러니까 이쪽 삼성 레미안 이런 아파트들이 먼저 가격을 선행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쪽 삼성 레미안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지금 전세 금액이 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지금 같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도 동대문 그러니까 퍼스트 대시양 아파트와 장안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요 갭이 지어진 지는 지금 두 아파트 사이에 한 10년, 12년 이렇게 차이가 그 간극이 있지만 세대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선행 아파트라는 그 세대수라든가 어떤 규모로 봤을 때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그 가격 차이가 과거에 한 1억 정도 같은 평형대 해서 32평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정도의 갭을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이니까 대시양이 더 비쌌겠죠. 그런 가격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먼저 레미안 아파트가 꺾이고 있다. 지금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아마도 대시양 아파트도 그만큼 그 갭이 다시 또 1억의 갭을 요 삼성 레미안하고 맞춰서 가격이 좀 더 하락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일 것 같으니까요. 매도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뭐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냥 또 뭐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고 하겠지만 지금 매도 보유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투자로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도 왜냐하면 내 앞에 가격의 지표를 보여주는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현대 홈타운들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아파트도 분명히 지금은 신축의 힘으로 조금 버티고 있다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빠질 거니까 지금 매도하실 수 있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매도 타이밍 지금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49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짧게 볼게요. 전남 곡성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되려면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인구 감소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직격탄으로 맞을 곳들이 지방 소도시들이 되겠죠. 그런 데들이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행정구역이 소멸되고 그러면 중소도시, 대도시, 수도권, 서울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하실 뭐 상속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좀 아련한 마음은 있겠지만 매도하셔서 과감하게 대도시 내지는 수도권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은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과거에는 계속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코로나 위기가 이제 코로나가 발단되고 나서부터는 세미나는 제가 안 하고 있고 1:1 상담으로 상담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1:1로 한번 디테일하게 상담을 나누시면 뭐 매도, 투자, 보유 여러 가지 세금적인 문제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좋은 정보 같이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방송으로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1:1 대면 상담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 문자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